이런 호르몬 교란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에요. 안녕하세요. 뉴리TV PD 유나. 영양사 클라라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네, 박사님 오늘은 네.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네, 폴리시스틱 오바리 신드롬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다낭성 난소 증후군인데요. 네. 난소에 우리가 낭종들이 많이 붙어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보통 20, 30대 여성들한테 주로 많이 발생을 하고요. 여성의 한 5 내지 10%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갖고 있다고 하고, 미국에서도 불임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게 우리가 피코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네. 그 다모증 그리고 체중 증가, 음. 여드름 증상들도 이야기를 많이 하시던데 이게 네. 정말로 관련이 있는 증상들인가요? 예,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요, 혈중의 에스트로겐 함량이 높을 때도 생기기도 하고요. 고안드로겐 혈증이라고 해서 남성 호르몬 수치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남성화되는 그런 증상들, 아까 말했던 다모증이라던가 목소리가 굵어진다거나 근육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유방의 크기가 줄어들고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죠. 그리고 겨드랑이가 좀 검해진다든지 목뒤가 검어지는, 네. 그것도 그런 것도 고안드로겐 혈증의 대표적인 증상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박사님,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정확히 어떤 건가요? 난소가 있잖아요. 네. 난소는 한 달에 한 번씩 난포를 만들고 난자가 자궁으로 배출이 되면서 임신이 안 되면 월경을 하게 되고, 안 그러면 이제 임신을 하게 되는데, 그 난자가 나와야 하는데 거기서 그냥 퇴화가 되는 거예요. 왜요? 예, 이제 다양한 원인이 있겠죠. 네. 예, 그런데 퇴화가 되면서 이게 안 나오니까 난자가 안 나오네? 그럼 에스트로겐이 자꾸만 더 나오라고, 혈중 에스트로겐 농도가 높아지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나오고, 또는 이제 어떨 땐 나오고 어떨 땐 안 나오고, 이렇게 월경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증상들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심하게 월경이 안 나오는 게 오래되면 우리가 무월경이 되다가 나중에 불임이 될 수도 있는 것들이고요. 그러면 계속 에스트로겐 과잉이 된다고 하셨는데 네. 그 에스트로겐은 왜 자꾸 과잉이 되는 거예요? 에스트로겐이 이렇게 높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경우에, 혈중에 있는 그 당을 세포로 이렇게 보내야 되고 거기서 에너지를 생성하게 하는데, 혈중 인슐린 농도가 굉장히 높아지면 이 세포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러면 혈중에 계속 당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면 에스트로겐 생성이 더 높아지게 되고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심화가 되는 거죠. 예, 또 그거하고 관련돼서 또 고안드로겐 혈증까지도 생기기 때문에 이런 호르몬 교란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에요. 그리고 환경 호르몬도 또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겠죠. 네. 환경 호르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뭐 플라스틱이라던가 또는 농약이라던가 살충제라던가 항생제 같은 것들 사료에다 넣어서 기르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에스트로겐하고 구조가 굉장히 유사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그거를 에스트로겐이다 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럼 에스트로겐이 평소보다 많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이 훨씬 더 높아지고 난포가 제대로 분비가 되지 않고, 그렇게 돼서 훨씬 더 피코스가 더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인스턴트 간편밥을 먹을 때 안 전혀 된다고. 건강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거군요. 플라스틱을 뜨겁게 네. 달군다거나 플라스틱 용기를 그대로 사용하신다거나 그랬을 때 훨씬 더 환경 호르몬들이 많이 음식으로 이동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간편 음식이라던가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는 것들, 그런 것들을 조금 덜 드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충분하게 휴식을 못 하신다거나 아니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면, 특히 코르티졸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많이 나오는 호르몬이거든요. 네. 그것이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하고 생성 경로가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코르티졸이 많이 나오면 프로게스테론이 적게 나오고, 그러니까 에스트로겐 함량이 더 많은 것처럼 생각이 되겠죠. 그래서 스트레스도 또 피코스의 하나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스트레스 받으면 그 월경 주기가 미뤄지시는 분들이 있다고 그렇죠. 하시는데 그것도 조금 그렇죠. 예, 여성 호르몬이 배란에 우리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는 여성이 네. 임신은 할 수 있는 건가요? 임신을 할 수는 있는데요. 월경이 얼마나 규칙적인지에 따라서 좀 다르겠죠. 혈중 인슐린 저항성이 높은 분들이 임신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임신 전 당뇨병도 훨씬 더 많이 생길 수 있겠고요. 조산이라던가 자간 전증이라고 해서
임신성 고혈압 같은 것들 그런 것들도 훨씬 더 많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예. 체중이 많으신 분들, 그러니까 과체중이시나 비만이신 분들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훨씬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체중을 빼주시는 것도 임신을 계획을 하고 계신다면 훨씬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생겼을 때 네. 내가 이 증상을 의심해 볼 수 있다 하는 그런 증상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월경 주기를 잘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월경 주기가 평소보다 뜸은 있다라던가 아니면 몇 달 동안 이게 안 나온다던가 네, 그럴 때는 한번 의심을 한번 해보셔야 되겠고요. 그다음 그럴 때 특히 내가 당을 굉장히 많이 섭취하거나 그랬을 때는 또 더 위험한 거죠. 그리고 또 아까 고안드로겐 혈증으로 인해서 우리가 체모가 더 많아지거나 목소리가 두꺼워지거나 또는 유방이 작아지거나 근육이 늘어나고 지방이 줄어든다거나 그랬을 때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평소보다 한 11배 정도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의 발생 위험도 훨씬 더 많아지고요. 그런 것들을 다 총 합해서 내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는지를 한번 유심히 살펴보셔야 돼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그런 증상들이 있으실 때는요, 일단 병원에 내원을 하셔서 호르몬 검사라던가 또는 초음파 검사 같은 걸 먼저 해보시고요. 임신을 계획하신다면 배란 유도제 그런 것들을 의사분하고 상담을 하시고요. 만약에 나는 지금 임신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경구 피임약 같은 것들도 처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잘 이야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생활 습관으로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아까부터 계속 강조했죠. 그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인슐린 저항성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당 섭취, 특히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그 다음에 그 에스트로겐이 비만 세포에서 나온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체중을 줄이면 이게 확실히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체중을 줄이시는 게 되게 중요하시고요. 술이나 담배 같은 걸 자제해 주시고요. 환경 호르몬도 에스트로겐하고 거의 구조가 똑같아서 에스트로겐 농도를 높은 걸로 우리가 착각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드실 때도 좋은 음식, 그래서 무항생제 음식이라던가 그다음에 용기 같은 것들도 유리 그릇에다가 사용을 하신다던가 식품을 고르실 때도 살충제 또는 뭐 제초제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잘 특히 이제 곡식 같은 것들도 그렇고 콩 같은 것들도 그렇잖아요. 네, 그런 것들 잘 구별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비타민 B 컴플렉스랑 네. 이노시톨 네. 영양제를 저한테 꼭 이노시톨이 있어야 한다고 없으면 섭섭하다고 네. 제가 또 이렇게 구해왔는데 구해 오셨어요? 네, 이게 어떤 역할을 해주는 건가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심혈관 질환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또 심혈관 질환이 또 다낭성 난소 증후군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심혈관 질환은 우리 몸에 독성이 많이 쌓이면 호모시스테인이라는 성분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혈관을 공격해가지고 혈액 흐름을 막게 돼요. 우리 몸에 영양소라던가 산소를 공급해줘야 되고 그것이 원활하게 돼야지 정상적인 세포 기능이 되는데 그것을 막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이걸 제거해주는 게 필요한데 비타민 B6, 그다음 비타민 B9, 그다음 비타민 B12가 이 호모시스테인을 줄여주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심혈관 질환이 개선되면 다낭성 난소 증후군도 개선이 되고 또 그 반대 작용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비타민 B6를 제일 먼저 드셔주는 게 도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노시톨 중에서는 이노시톨은 당이 있는 성분인데요. 이게 비타민하고 비슷하게 작용을 한다고 해서 비타민 B8, B8로 이제 적혀 있는데 사실 비타민은 아니에요. 근데 비타민하고 비슷한 기능을 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미오 이노시톨이 우리 몸으로 들어가면 이노시톨 트리포스페이트로 전환이 돼서요. 우리 인슐린 저항성을 좀 낮춰주고요. 우리 몸의 배란을 더 잘하게 도와주고요. 그리고 고안드로겐 혈증을 개선하고 프로게스테론 레벨을 올려주기도 해요. 최소한 3개월 정도 복용을 하시면 효과를 많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비타민 B 컴플렉스에
이노시톨이 들어있는데 네. 이 두 가지를 같이 먹어도 괜찮은 건가요? 예, 지금 이 비타민 그 B 컴플렉스에 이노시톨이 비타민 B N시수로 네. 이 제품에는 조금 들어 있어요. 네. 근데 이 양이 굉장히 좀 작기 때문에 이거하고 이거를 지금 같이 드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많이 한 22g 이상 이렇게 복용을 했을 때는요, 보통 두통, 메스꺼움, 가스가 생기거나 그런 부작용이 있는데 네. 지금 이 정도의 용량으로는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괜찮으세요. 네. 저희가 오늘은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네.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